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취업 이야기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는 병리 연구와 동물 모델 연구 분야에서 전임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리 연구의 경우는 학사학위 이상으로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동물 모델 연구 분야의 경우는 전문학사 이상으로 실험 동물학이나 생물학, 수의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 정오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우정정책연구를 담당할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 중입니다.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인 분들 가운데 경제학과 경영학, 회계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4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행정 분야 체험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사학위 이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이때 취업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에서는 상표 디자인 심사국과 특허 심사기획국에 일반직 공무원 6급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2부에서는요. 중부대학교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119가 되고 싶은 전미옥입니다. 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뭐 진달래, 철쭉 이런 네. 이제 분홍색 꽃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스튜디오에 딱 이렇게 왔더니 봄이 활짝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예, 지는 벚꽃을 좀 기리고자 핑크색을 입어봤는데 아니 교수님께서는 오늘 정말 생명이 넘치는 초록색 옷을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둘이서 어쨌든 간에 뭐 꽃과 또 예. 생명, 그 초록색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한번 여성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뭐냐면 강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또 네. 많이 있거든요. 많이 경력단절 있죠. 여성분들 네. 중에. 그래서 강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실제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예. 분들 초대를 해가지고 강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강사로서의 어떤 보람도 있고요. 또 역량 넘치는 강사, 또 전문성을 가지는 강사가 되기 위한 실전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전체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저희 옆에 또 새로운 또 얼굴이 나와 계십니다. 전미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강사로 활동 중인 분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민 강사로 활동 중인 박모란입니다. 저도 경력 단절의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네.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서 꽃 얘기를 했는데 네네. 또 모란 꽃이 또 옆에 아우, 나와주셨네요. 그러네요. 네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박모란 강사님,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일단 여성 취업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나오신 박모란 강사님처럼 네네. 최근에 이 여성 취업을 이제 좀 준비하는 곳에서 강사 활동을 많이 지원을 좀 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특히나 좀 경력 단절 여성들이 강사로 진출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뭐 우선적으로는 이 육아로 인해서 풀타임의 직업을 갖기보다는 이 강사 활동을 한다는 게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활용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강사를 선택해서 강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내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양육을 한다는 입장에서도 이 교육이라는 측면이 스스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 이제 미래 세대를 양성한다.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또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강사 취득을 하는 과정이 사실 이제 전문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과정인데 대체로 여성 세일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강사 활동을 또 하실 수 있도록 관심 분야의 공부를 하고 강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매칭하는 이런 역할까지 또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 자기 개발, 강사 활동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직업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무란 강사님께서는 아까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민 강사로 활동을 하신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청년, 은퇴자를 대상으로 도민 강사를 양성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뭐 기초학습 분야, 인성 분야, 창의 분야, 또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나뉘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또 사회복지관 등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요. 또 도민 강사들이 지역의 그 취약계층 아동들을 우선으로 교육 복지도 실현하고 또 강사로서는 자신의 직업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교육복지도 실현하고 커리어도 완성되는 네. 그런 좀 멋진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네. 이제 근접 지역인 파주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보충 학습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를 또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있어서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수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좀 영어를 전공을 하셨는지. 제가 전공자는 아니고요. 경력 단절 이전에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녔을 때 제가 영어에 관련된 이제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영어가 관심 분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원어민 영어 교실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꾸준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좀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일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드셨고 또 어떤 이유로 일을 다시 또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네. 좀 마음을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결혼하고 육아 때문에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육아라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육아가 저의 경력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만 이렇게 불리우고 그러는 온전한 제 자신이 없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이 많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직장을 갖고 싶지만 사실 이렇게 쉽게 금방 바로 육아를 병행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았고 해서 일단 자기 개발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또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재취업을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준비 과정을 거치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무래도 경력이 좀 단절되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개발을 하고 뭔가 배우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사실 직업으로 연결이 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네. 또 육아를 하면서 제가 뭐 필요한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하거나 이런 근무 조건을 맞추는 게 사실 어려워서 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떤 좀 재단장을 하셨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뭐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배워가면서 기회를 기다리자라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배워가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있는 아까 이제 고양시의 그 원어민 영어 원어민 교실을 다니셨다 네네. 그랬는데 지역에서 이제 그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잘 포착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공부하셔가지고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꾸준히 멈추지 네, 않고 그렇죠. 뭔가를 하셨다는 게 네, 그렇기 중요한 때문에 것 또 같아요. 기회를 확 또 잡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요즘 뭐
청년들도 네. 일반 구직자들도 취업이 힘든 상황인데 경력 단절 여성들도 굉장히 좀 취업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취업에 성공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마음가짐은 이미 다 충전이 되어 계세요. 나는 네.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세상 뭐 기업도 그렇고 다 스마트 워크라고 해서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업무들도 다 디지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통해 디지털을 통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하자라는 다짐과 그에 걸맞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모란 이제 지금 강사님께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강사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예전에는 뭐 강사 활동 일지라든가 직접 사인을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걸 다 온라인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이제 뭐 강사 활동이라든가 또 이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들을 공유하고 이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워크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보 활용이라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내가 배운다 생각하시고 배우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은요, 사실 여성세해센터, 여성회관, 지자체에서 하는 아카데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곳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여기는 대체로 또 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무료로 또 교육을 받으실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저는 마음가짐은 일단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게 나 혼자 되지는 않아요. 우리 스튜디오에도 뭐 많은 이제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 우선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우선한다라는 생각.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어쨌든 상대방 중심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지시면 뭐 그것으로 어쨌든 간에 충분히 네. 강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좀 스마트하게 준비를 좀 그쵸. 해야겠네요. 아까 박무란 강사님께서는 재취업을 좀 하시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마침 또 도민 강사라는 그런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되셨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찾은 기회인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네. 기회라는 게 갑자기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원어민 영어 수업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분께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강사를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이니까 잘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초등학생 대상이고 한번 나도 도전을 해보자라고 용기를 갖고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을 제가 받고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민 강사로 2년 차로 일을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 함께했던 기간에서 저를 이제 다시 추천을 해주셔서 네. 같은 곳에서 지금 강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년 차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경력이 단절되기 전에 하시던 일과는 다른 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익숙지가 않아서 네. 분명히 처음엔 좀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제가 이 분야에는 없다 보니까 이제 경험 부족이고 아이들을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제가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수업하는 것보다 자기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 아동센터에는 취약계층 아동들도 있어서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또 집중해 주길 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에너지를 좀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초보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도 작년에 강사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박모란 선생님은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네, 하셨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영혼이 털린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나면 네. 이 에너지가 이제 이 초등학생하고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한 명 한 명을 이제 학습시키는 게 네.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있더라. 물론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보람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치원생을 좀 가르친 분도 있고 네네. 박모란 선생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시고 우리 또 전미호 교수님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치원생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진도가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은 이제 뭐 요즘은 영어나 수학도 창의 수학, 창의적인 어떤 도구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집중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즘은 강사 활동을 할 때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중학생 대상으로 강사 활동 뽑을 때 에듀테이너 모집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인데 엔터테이너적인 즐겁게, 어떤 부분들을 네, 네. 그래서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네. 강사 양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도 요즘은 액티비티가 있는 수업을 많이 이제 해서 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창의적인 인재로 만드는 그런 길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의 이 대상이다라고 예. 했을 때는 강사분들이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뭐 힘든 부분도 분명히 좀 있겠지만 또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게 정말 보람이 큰 일이잖아요. 또 새로운 직업을 또 커리어로 쌓아간다는 것도 좀 강사님 본인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이들을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 눈빛을 볼 때 참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러브레터를 한 장 받았거든요. 네. 네, 오.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는데, 저 선생님 영어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쓴 오. 편지를 저에게 보낸 네.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 받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이 되어본 상황인데, 그 기억이 너무 감격적인 순간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사실 주부로 살면 이름을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이름이 없다가 지금 강사 활동을 하니까 제 이름을 가지고 강사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삶의 큰 활력소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모임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 주부입니다 라고만 제가 대답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 강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제가 네. 아까 러브레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영어 강사님이라서 러브레터란 표현 하시는구나. 저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네. 편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러브레터 그러니까 네. 갑자기 초등학생에게 받은 편지지만 네. 갑자기 러브레터 로맨틱한데요? 가슴이 네. 콩닥콩닥 뛰는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재취업을 한다라는 게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충족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누구의 엄마라든지 그렇죠. 누구의 아내 이렇게 좀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살다가 나로 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아이덴티티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제가 I am 브랜드, 너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또 많이 드려요. 그래서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이름 석자를 나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3월, 4월에 보면 초등학생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톡의 대화명이 누구 맘. 네, 그다음에 그쵸. 아이들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프로필 맞습니다. 사진에. 왜냐하면 엄마들 모임이다 보니까 그 아이가 누군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엄마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내 사진에서 갑자기 아이 사진이 등장하는 경우가 네, 많이 네. 있어요. 누구 맘 이렇게 닉네임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물론 새학기 엄마들 모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회인으로서 이제는 내 이름 석자를 나도 사랑하고 주변인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불러주자, 브랜딩하자. 뭐 브랜딩이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다 상대방도 불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저는요 자신의 명함도 한 장 꼭 만드셔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주변에 널리 알리기 그리고 그런 사명감으로 강사 활동도 더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박무란 강사님께서는 사실 이 재취업을 하셨을 때 이제 좀 2년 차시다 보니까 좀 이 커리어적인 직업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가족들, 아이들에게 조금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나요? 네. 사실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어서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조금 망설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위치가 좀 하늘 같은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녀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더욱더 좀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좀 나도 강사로서 좀 커리어를 쌓고 싶다 이런 희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여성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뭐 저도 같은 경우였지만 대부분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보면 그 육아 때문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사 일은 일단 방과 후에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처럼 이제 육아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전미호 교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뭐 저 역시도 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강사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전문가를 꿈꾸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죠. 전문가가 될 네, 것인가? 네. 그러면 이제 그 분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내가 강의를 활동을 하면서 어떤 콘텐츠로 결국은 누군가를 만나고 설득을 할 것인가. 예.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뭐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좋은 콘텐츠와 스토리 발굴, 그다음에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강사 방법에 대한 이런 뭐 목소리라든가 발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맹자가 말하길 영재를 만나 키우는 것이 군자의 낙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강사로 산다는 게 실은 이제 뭐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이니까 도전을 해보시라는 말씀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강사, 명강사가 되려면 어떤 부분을 좀 갖춰야 될까요? 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사명감이 있는 강사. 두 번째는 울림을 주는 강사. 세 번째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강사. 이 명강사의 조건을 세 가지로 꼽고 그거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하나씩 살펴보죠. 사명감이 있는 강사, 이건 좀 누군가 가르친다면 당연히 네. 좀 필요한 부분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네요. 이 성장을 돕는 어떤 교육관을 가지는 것, 특히나 이제 저는 대학에 있지만 우리 이제 박문환 선생님처럼 초등학생 대상이다, 중학생 대상이다, 그 대상마다 긍정적인 인간관을 또 갖게 되고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돕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명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의 인연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가졌던 헬렌 켈러를 설리번 선생님은 새로운 미래를 줬는데요. 사실 이 설리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소녀 시절에 눈이 먼 상태로 이제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감금되었을 때 이 로라라는 간호사에게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가정교사로서 성장을 도왔던 거죠. 그래서 만약 설리번 선생님이 해도 안 돼 이런 고정관념을 가졌다면 지금의 헬렌 켈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빛과 같은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라는 게 당장은 필요한 어떤 그런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이라면 교육이라는 건 미래 시점에 대비해서 이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강사로서의 사명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네요. 울림을 주는 강사.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울림을 주는 네. 강사, 자신의 스토리, 목표를 정해주는 강사, 또 감동적인 스토리를 또 잘 전달하는 강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뭐 연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시각화해서 전달을 하는 거, 뭐 여기에는 파워포인트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네. 부분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단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자기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거, 이야기 상황에 맞게 목소리, 뭐 이제 리듬, 강약, 고적 표현하고 때로는 표정 연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아마도 울림을 전달하는 멋진 강사, 명강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좀 의사소통을 잘하는 강사 이건데
이게 좀 글쎄요. 최근에 더욱더 이 역할이 커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건 결국은 또 공감대 형성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로서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가를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나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강점을 찾아보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글로 표현하는 것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글로 표현하고 또 강의 원고 콘텐츠 만들고 또 이렇게 좀 책으로도 내면서 이 콘텐츠를 확산을 시켰는데요. 또 강사는 메시지 전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는 능력도 또 좋아야 되는 거고 이 강의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방적인 어떤 강연식도 있지만 강의의 방식이 질의응답 방식, 퀴즈를 낸다든가 학습자 간의 어떤 그런 인터뷰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룹 토의하는 방식이라든가 실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들도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내가 학습자의 꿈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 이런 사명감, 소명의식이 결국은 명강사의 길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 단계의 울림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강사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전미혁 교수님이 꼽으신 명강사의 조건을 들어봤고요. 이런 명강사를 만들어낼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여성세일센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여러 교육과정 중에 강사라는 이름 2가지를 넣으시면요. 각종 이제 교육들이 뜰 겁니다. 그래서 당장 서울 강북 여성세일센터에서는 4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교과 에듀테이너, 역사 전문 강사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역사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경력단들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미래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 소프트웨어, 강사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경기 IT 세일센터 같은 경우에도요. 오는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IT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분들은 한번 이제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라고요. 전문 코딩 강사 양성을 목표로 해서 실무 중심의 교육 또 현장 실습을 병행하니까요. 그 교육 커리큘럼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의 은평 세일센터 같은 경우에도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전문 강사 양성을 목표로 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강사분들 중에는 또 방과후 학교라든가 돌봄교실에 강사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기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교육기간은 5월 13일부터 7월 9일, 그래서 5월 3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가 원하는 일을 찾도록 돕고 또 이제 직업적인 부분의 기술 체험들도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진로 교육 과정이라든가 멘토링도 진행하니까 또 강사가 되기를 꿈꾸시는 분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전문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은평세일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강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여성세일센터 사이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강사 검색을 하시면 쭉 나오니까 도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사 양성 프로그램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박무란 강사님 경력단절 여성에서 강사로 제2의 또 커리어를 쌓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 이번 겨울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제가 보고서 합격을 했고요. 예. 지금은 사회복지학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동복지나 뭐 지역 복지 이런 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융복합 교육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영어로 요리 수업 해보기, 그리고 뭐 앞으로 또 뭐 외국인을 대상으로 네. 영어로 한국사 알려주기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좀 원하시는 꿈 꼭 이루셨으면 하고요. 저 마지막으로 전미혁 교수님께서도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 광화문 글판에 걸린 시 한 구절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정현정 선생님의 19절인데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예. 또 이제 떨어져도 튀는 이런 공처럼 회복 탄력성을 갖고 가자라는 건데 다시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회를 계속 만드셔야 되고 자기 개발 공부하셔야 되고 내 마음 무장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던 박무란 선생님처럼 경력 단절에서 강사로서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처럼 이런 실전 계획들을 실행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는 지금. 거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에너지 넘치는 응원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미혁 교수님 그리고 박무란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